시장이 잘 가다가 또 빠그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매를 맞을 때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시장 분석에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자산이 이제 불안정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그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국채가 이제 그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이자 그 나중에 만기를 채웠을 때 수익률을 높게 챙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흔해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와서 국채를 사는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최후의 싼 가격이니까, 우리 주식으로 치면 배당으로 치면 되거든요. 배당 고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산업이 뭐 컨턴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이익이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 배당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도세가 이제 강해지는 이유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방향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은 금리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악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유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단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이제 국채 빈도가 좀 많았던 그런 기업들이 슬슬 이제 던지면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시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국채가 가격이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되게 이 불안감으로 조성하면서 비교적 위험 자산군인 비트코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뭐냐면 이제 긴축 정책을 이제 지속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위험한 단계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해서 매력이 계속 높으니까 달러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물가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걸로 인해서 좀 긴축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좀 기회라고 봐요. 좀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그 심리적으로 이제 국채는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게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 부정적 신호. 이건 너무 일편적인 거예요. 이건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모두가 아는 내용은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그냥 프로그램 매도, 기간에서 리밸런싱, 그러니까 안전 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기 위한 매도, 단기적 매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이 좀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을 의미하냐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이 불안전하다는 내용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 국채에서 매도된 금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달러고 지금 전 세계 투자할 데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소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 속에 국채 매도 현금까지 나온다? 그 막대한 현금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채의 매력도가 더 올라간다 생각하면 굳이 매도세를 때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혹자들은 그렇게 일본 금리 올려서, 일본 금리 올려봐야 0.005% 되거든요. 그거 이익을 보려고 가진 않겠죠.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머징 국가에서 지금 경제가 다 위기, 유럽도 위기고, 지금 뭐 캐나다도 지금 트럼프에 붙어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판국이고, 그리고 친환경이 주자였던 캐나다조차도 원자로 늘리고, 또 우라늄 더 캐면서 트럼프한테 지금 그 고전 화학 관련된 그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단기적 프로그램 매도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어떠한 고래들이 움직였다는 정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변곡점이 기회인 것 같고,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저는 제 의견을 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어찌됐던 현금이 많아요, 미국은. 지금도 계속 달러 빨아들이고 있죠. 우리 뭐 서학개미 유명하죠. 달러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미국 주식 사죠. 한국 주식 안 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계속 달러가 유입이 되는데 저는 좀 이번 시기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1월 20일 이후로 큰 변곡점을 줄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갈지 저는 한 1월 이제 중순에 큰 변환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트럼프도 지지부진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의견은 공화당의 입장이거든요. 공화당의 수장이죠. 어찌 보면. 근데 여태까지는 약간 실리콘밸리에서 한 신사업을 위주로 좀 이런 밀어주는 것들을 했어요. 금리 인하라던가 강달러 현상 유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이제 증시, 그러니까 기술주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게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얘네가 임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죠. 이번에가 마지막이고 나이도 있고 과연 이 사람이 미국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할까? 개인에 위한 개인 집단, 개인 이익의 집단을 위해서 행동을 할까? 저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장사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과연 미국의 좀 거시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왜 사라고 하냐면은 좀 이건 과도한 투매 현상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도로 인한 하락은 큰 이슈가 아니다라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잘 가다가 빠질 때는 강하게 매도세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인 하락세로 이제 틀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지금 민감한 상태예요. 왜냐면 호재로 너무 이제 호재성으로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금 지쳐 있지 않나. 차익 실현 심리가 되게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악재가 나와버리면 털어버리자. 근데 대부분 개미들은 이때 저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죄송합니다. 개미 투자라고 해서 이쯤에서 대부분 많이 물량을 뺏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에 슈팅 찬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노려보고 우린 그때 유의미한 수익을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